자, 이제 심리학입니다. 심리학. 심리학은 그냥 맞추는 거죠. 자, 심리학의 정신건강인데, 야, 이것도 한 문제 냅니다. 자, 정신건강을 구성하는 요소. 정서적 행복감, 역량, 자율성 발휘 정도, 포부, 통합된 기능. 야, 참, 별 문제 다 내네, 그죠? 왜 낸다? 3과목에서 다 탈락시켜야, 그래야, 어떻게? 그래야 우수한 사람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과목이 관건이에요. 자, 그래서 역량, 여기서는 역량. 정신 건강을 구성하는 요소가 자신의 역량을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는지 것이, 즉, 동기부여가 되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재능을, 내가 가진 지식의 정도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어야, 내가 역량이 발휘할 수 있어야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정신건강을 구성하는 5요소죠. 정서적 행복감, 역량, 자율성 발휘 정도, 포부, 통합성. 이 5가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정신적 건강에도 어떤 아저씨가 말했어요. 와르 한셀리에가 말했습니다. 한셀리에 말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한스셀리에하고 와르는 심리적 행복 요소를 9 통제의 기회, 기술 사용 기회, 환경에 비한 목적과 부합되느냐, 환경의 다양성, 환경의 가용성, 환경을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느냐, 가용성, 금전의 가용성, 신체적 안전, 대인간 접촉 기회,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적 지위, 이 9가지를 와르가 말했어요. 그러면 9가지를 외워야 되냐? 외워야 됩니다. 무슨 수로 외우냐? 저는 몰라요. 아무튼 외워야 돼. 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과목은 뭐라고요? 가급적 득점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셀리에는 스트레스가 반응하는데 3단계가 있다. 경고 반응, 저항 단계, 소진. 즉 경고, 일시적으로 반응하는 충격기와 후기, 역충격기로 구분되는 것이고, 저항은 스트레스를 견디고 있는 상황이고, 소진은 장기간 노출됐을 때 어떻게 번아웃, 즉 내가 탈진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스트레스 반응 3단계가 한셀리에는 경고 반응, 저항 단계, 소진 단계라고 구분을 했다는 얘기죠. 대처 방식은 대처하는 방식이 있고, 정신적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이 있고, 나 자신 지키기가 있고, 대처 방식은 기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죠.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시험 문제는 요걸 내는 거죠, 요거. 한셀리에는 반응 3단계에서 3단계를 어떻게 했나. 그 다음에 와르는 9요소 중에 말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죠. 왜 그런 문제를 내느냐? 시험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이죠, 그건. 왜냐하면 분명히 학자가 말을 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알아야 돼.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죠. 일과 가정 간의 관계에 5가지 기본 모델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을 구성하는 요소, 아까 말한 거와 똑같아요. 정서적 행복과 역량, 자율성, 포부, 통합된 기능인데, 일과 가정의 갈등의 배경은 기타 요즘 사회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얘기고, 자, 동양권에서는 집합주의 원칙이 있는 거고, 습성이 있는 거고, 서양권에서는 개인주의 문화죠. 따라서 이 가정 관계의 3가지 모델이 분리 모형, 파급 모형, 보충 모형이 있습니다. 분리 모형, 독립적이며 상호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파급은 긍정적이고 파급의 원인과 결과는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보충 모형은 어떻게? 파급 모형과 상반되는 모형이다. 이것이 일가정 관계의 3가지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일가정 기타 변수로는 직업의 종류가 있고, 성별의 차이가 있고, 직무 준거. 말이 좀 어려운데요. 가정의 갈등은 직무 만족의, 즉 준거, 어떤 것이 중요한 증거 자료로 남는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직무 만족 외에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직무 준거가 되겠고요. 시험에 항상 나오는 거 호손 실험입니다. 호손인데 한국에서는 혀를 이렇게 하는 걸 잘 발음을 안 하니까 호돈이라고도 하고 호손이라고도 합니다. 호손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호손 공장에서, 즉 에디슨이 설립한 웨스턴 일렉트릭 컴퍼니의 호손 공장이에요. 지역 명칭이에요. 호손 공장에서 인간관계와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배경은 생산관리 방식이 능률적으로 발전했으나 근로자에 대한 인간적 대우를 과거에는 무시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호손 공장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1차 실험은 여기서 했고 2차 실험은 여기서 했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험 단계 4단계가 1, 2, 3, 4 환경과 생산성은 어떤 관계가 있나? 작업 조건과 능률과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근로자 면접 실험을 해서 관찰 면접 병행 실험을 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다? 작업 능률의 향상은 물리적 환경, 임금이 아닌 근로자 심리, 인간관계가 중요하게 점차 작용하고 있더라. 즉 생산성은 집단 심리 요인하고 개인 심리 요인, 경제적 요인의 결합체라고 인정하게 됨을 의미한다. 자, 요거를 자, 집단 심리 요인, 개인 심리 요인, 경제적 요인의 결합체라고 인정하게 된 계기가 됐다. 호손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빅5 이런 뭐냐면 빅5는 뭐냐? 암기를 오션이에요, 오션. 우리도 앞자 따서 간혹 하잖아요. 근데 의미 없는 앞자는 아니고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앞자 따서 하는데 즉 단어가 말하는 의미가 있어요. 오션. 자, 빅5 오션은 뭐냐? 오픈. 그다음에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성. 이것을 빅5라고 불렀어요. 예. 그래서 우리 여기서 영어 단어 외우지 마시고 영어 단어로만 시험 문제를 안 내요. 그래서 경험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성. 이것이 빅5 이론인데 이거는 뭐냐? 성격 이론입니다. 성격의 경험 개방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사람이 되겠고 경험 개방성이고 성실성은 성실하게 노력해서 충동을 조절하는 형태 사람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미래지향적이더라. 의향성은 타인과 사고와 자극적 활력을 추구하는 성향이 외향성이고, 그죠? 엑스트라 버전이니까 외향성이고, 친화성은 협조적 태도를 보이느냐, 신경성은 우울감 같은 불쾌한 정서를 쉽게 느끼는 성향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신경질적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험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성 5가지를 빅5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네. 심리검사에는 심리검사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장점, 단점이 있겠는데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객관적 검사에 다면적 인성 검사가 있고, 그죠? 큰 틀에서 보면 임상 척도 방법이 있고 캘리포니아 성격 검사가 있고,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날 걸 보면 시험에 나는 어떻게 되냐면 객관적 검사의 종류에 다면적 인성 검사인데 여기에 타당성 척도가 있어요. 실제 피검사가 일관성을 갖고 즉 검사를 했는데 여러분이 심리 검사를 하러 병원에 뭐 평생 사실 동안 가실 수도 있고 안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설문조사를 하는데 내 설문조사가 실제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느냐 아니면 너희들 한번 고생 좀 해보라 거꾸로 대답하느냐 바로 이거죠. 타당성 척도, 즉 타당성이 있는 척도를 가지고 심리 검사를 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척도 구분에 알 수 없는 척도, L 척도, F 척도, K 척도 구분을 했습니다. L 거짓말로 라이어의 라이어, 라이어 척도 L이고 척도는 K 척도, F 척도는 일반 대중의 생각이나 경험과 다른 정도의 측정, 즉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F 척도, K는 분명한 정신과적 장애를 지니고 있으면서 정상적인 프로파일을 보이는 사람을 식별하는 위한 척도를 K 척도라고 불렀다. 타당도 척도의 구분이 알 수 없는 척도 LFK가 있고요. 임상 척도는 구분을 10가지로 했습니다. 즉 비정상적인 행동 종류를 측정하는 척도가 건강영역증부터 내향성까지 건강염려증, 우울증, 히스테리, 반사회성, 남성, 여성, 편집증, 강박증, 그 다음에 정신불면증, 경조증, 내향성. 여기서 하나 특이한 경조증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니까 인지 영역에서는 비약 및 과장성을 보이고 행동 영역에서는 과잉 활동적이고 정서 영역에서는 불안정성, 민감성, 기분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것을 경조증이라고 불렀구나. 이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캘리포니아 성격 검사는 이 사람이 해리슨 고프라는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대학에 다니던 이제 교수니까 이 사람이 뭐를 말했냐면 캘리포니아 성격 검사는 해리슨 고프 있고 해리슨 고프인지 뭔지 이걸 기억할 필요는 없고
캘리포니아 성격 검사는 어떤 아저씨가 했는데 척도를 18개 척도를 4개 집단으로 하나, 둘, 셋, 넷, 4개 집단으로 했는데 이 세분 항목이 18개예요. 자, 그래서 척도군의 안정감, 자신감, 대인관계 성향 측정을 하는 내용이 있고 규범 지향성, 가치에 관한 측정을 하는 게 있고 인지, 지적 기능, 역할과 개인적 스타일에 대한 측정을 구분을 4개로 했고 이것을 다 합치면 이거는 18개에 해당되는 척도 기준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만 이해하시면 되고 심리평가를 했더니 심리평가가 정확하게 매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심리평가의 신뢰도죠. 자, 그래서 신뢰도는 일관성에 관한 개념이고 신뢰도는 일관성이다. 신뢰도는 일관성에 관한 개념이고 타당도는 정확성을 약간 다르죠. 타당도는 타당도 높고 신뢰도 높고 그 다음에 이게 신뢰도와 타당도를 구분을 못 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자, 신뢰도 낮고 타당도 낮아. 신뢰도는 높지만 원점이 안 맞았잖아요. 얘는 신뢰도도 높고 타당도. 그러니까 신뢰도와 타당도는 이만큼의 차이가 있다. 이걸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타당도의 분류는 준거 타당도라고 해서 예측 타당도, 공인 타당도로 구분되고 구성 타당도는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로 되고 그리고 기타 내용 타당도, 안면 타당도 등등이 있어서 타당도를 조사할 때는 크기의 표본 대상의 크기 대표성, 개인적인 특성, 집단 이질성의 관여됨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3과목을 대략 보고 계시는데 1차 법하고 2차 산업안전 일반학은 약간 차원이 다르죠. 그죠? 예, 차원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3과목은 아무리 공부해도 3과목을 다 만점을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뭐가 중요하다? 컨셉을 잘 이해하시고 이 문제가 말하는 것이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득점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시험 보시기 전날 3과목을 높은 점수를 합격 점수를 득점하시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시는 날 밤을 새서 전날 4시까지 공부하고 시험을 봐요. 이건 100% 떨어집니다. 어디에서? 3과목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험 전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에 불을 끄고 책을 보지 말고 가만히 누워서 계속 24시간을 한번 지내봐야 돼. 그래야 어떻게 페이스4로 발전하면서 자기가 뇌가 활성화된다 이거니까 전날 밤새워 공부하는 것만큼 이렇게 어리석은 짓이 없다. 왜? 3과목을 득점하기 위해서는 전날 머리가 아주 충분하게 에너지로 충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보다 여기에 있는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보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얘기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을 한번 상기하시고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